안녕하세요. 충만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돕는 성공 메신저 이정상 박사입니다. 날마다 행복과 성공, 바라는 것들 많이 만들어 가세요. 오늘은 100% 성공하는 인간관계 전략이자 서로 100% 만족하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커플, 부부 및 가족 관계에서 시너지가 나길 원하거나 효과적인 자녀 교육에 공부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전혀 어렵거나 실행하기 까다로운 것이 정말 1도 없는 방법이므로 더욱 만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배우자 또는 타인에게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방법으로 그런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죠. 즉, 이것은 아니다 싶네요. 목소리 키우지 말아주세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안 하나요? 앞으로 제대로 해주면 좋겠어요. 등등 수없이 많지요. 이처럼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제하거나 변화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도 의사소통의 일부분이며, 이런 방식의 표현도 상대에게 잘하라는 의도이며 사랑의 일종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위기나 위험에서 멈추고 되돌이키려는 보호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율하고 컨트롤하기도 하죠. 이런 방식은 당장 고치세요 라고 하는 경각심을 자극하는 마이너스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당신은 이게 문제예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 식의 표현으로 상대방을 위한 조언이자 잘되라고 하는 의도일지라도 상대방의 판단력이나 선택권이 불신이 내포되어 있는 디스카운트를 동반하는 마이너스 의사표현 방법입니다. 이런 이면에는 뭔가 미덥지 못하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의 문제를 알려주니까 고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하는 표현들인데요. 상대는 듣기가 어렵고 기분이 상하고 또 불안이 높아지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사용할수록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이 멈추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이 마이너스 의사소통은 경각심을 가져와서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성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효과가 있으려면 평소에 긍정적인 표현을 주로 하다가 다급하거나 위험할 때 정말 한두 번 사용해가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심리상담과 교육과정에서 흔히 보는 모습은요, 습관적으로 안 돼, 멈춰, 고쳐 하는 마이너스 의사소통 방식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명심해요 라는 표현으로 시작은 하지만 Shut up! 하나도 나를 위한 말이 아닌데? 그냥 지적질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본인의 불만을 쏟아내는 거지 뭘 나를 위해서 만들어? 이러면서 질리게 만들고 반감과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마이너스의 의사소통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긴장하거나 또 무기력하게 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계조차 마이너스가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방법을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냐? 이거 아닙니다. 위기거나 위험할 때 경각심과 경고로서 보호해야 될 때는 사용해야 되죠. 사용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멈추게 하거나 주저앉혀야 할 긴급한 사항은 일상에서 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불안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디스카운트하여서 주눅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사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100% 만족스럽고 성공하는 방법이지만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시너지를 내는 더하기 플러스 의사소통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평소에 약속이 늦는 편이라서 걱정이 된다면, 당신 또 약속 늦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정말 어떻게 보겠어요? 이렇게 끝냈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표현법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은 배우자를 위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듣는 배우자는 듣자마자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각하게 됐을 때는 이유가 있었고, 더구나 오늘은 늦을 일이 전혀 없는데도 앞서서 질책하니까 기쁘게 냉 알겠어요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마이너스 소통 방법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시너지를 내는 플러스 더하기 의사소통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제가 뭘 도울 일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나는 준비 다 되어 가는데 당신은 어때요? 라거나, 또는 10분 일찍 출발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길이 막혀도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협력과 격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의 표현으로 제안해 보십시오. 저의 이 표현에 Shut up! 평소에 무지하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마이너시스로 겁을 주는 겁니다 라고 울컥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플러스 의사소통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꼭 자녀에게도 같은 방식을 해야 됩니다. 편식하지 마라. 골고루 안 먹으니까 피부가 개판이잖아. 이렇게 표현 잘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했다고 칩시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표현했다 쳐요. 그런데 이 말에 알겠어요 엄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거보다는 왜요? 인내력을 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볼래? 특히 이게 굉장히 피부에 좋대. 그래서 내가 만들었는데 조금만 더 먹어보렴. 그럼 진짜 좋을걸? 이처럼 이 방법이나 영감을 주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나의 표현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긍정적이면서 플러스적인 의사소통이 익숙한지, 아니면 정말 안 돼 멈춰 당장 그거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하는
마이너스 의사소통 방법이 많은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에서 멈춤으로 손해나 손상당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마이너스 소통법도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멈춰 하면서 제지한 후에는요, 성장 방향인 플러스로 객관적인 피드백을 이끌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방법을 알아채고 알죠. 그런데 그냥 당장 멈춰 라고만 하면 또 그것이 반복되면요, 발전이나 성장은 더디고 계속해서 내가 잘못하고 형편없구나 싶어서 자존감만 낮아지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좋은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효과적이며 생산적인 전략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 제가 부탁드린 이 더하는 것,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플러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뭘까요? 상대의 의미를, 행동을 알아주면서 괜찮네요. 그런 거 좋아요. 앞으로도 부탁해요. 함께 할까요? 예상 못했는데 기분 너무 좋아요. 함께 하니까 완전 만족스러워요. 저도 같이 할게요. 등 방법을 제시하고 열린 마음의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전에 해봤잖아. 그때도 우리 폭망했는데 또 그 짓을 해? 싫어. 이렇게만 끝내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다 의미 없다라는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멈추시고 협력하고 시너지를 내는 플러스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이 플러스 소통법과 사랑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통 방법은요, 긍정성, 협력, 그리고 실제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매우 단순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성공인 여러분, 언어는 습관이며 본인의 가치관이자 인격입니다. 디스카운트 표현인 마이너스가 아닌 이제는 시너지가 나는 플러스 의사소통을 하심으로 사랑을 많이 하시고 또 사랑과 행복 충만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구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즐깁시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날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